아, 이렇게 죽는구나. 차가운 물속에서 정서진이 느낀 건 절망이 아니라 분노였다. 30년 동안 바보처럼 살았구나. 30년 동안 이용당했구나. 30년 동안 사랑인 줄 알고 지옥에서 살았구나. 물이 목구멍으로 쏟아져 들어온다. 시야가 흐려진다. 심장이 터질 것 같다. 하지만 더 아픈 건 가슴이었다. 수면 위에서 들려오는 미정의 가짜 비명소리. 오빠, 올케 언니가 물에 빠졌어요. 그 순간 서진은 맹세했다. 살아서 올라가면 진짜 지옥이 무엇인지 보여주겠다고. 복수는 차가운 물속에서 태어났다. 과연 서진은 어떤 복수를 택할까요? 여러분의 예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30년 결혼 생활의 충격적 진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무료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이른 아침 강바람이 살짝 차가웠습니다. 정서진은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며 한강을 바라보았습니다. 55세가 된 지금도 서진은 아침마다 이 풍경을 보는 것이 좋았습니다. 30년 교직 생활을 마치고 나서 이 강변 아파트로 이사 온 지 벌써 3년이 흘렀습니다. 15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지만 큰 창문으로 보이는 한강이 마치 바다처럼 넓어 보여서 마음이 탁 트였습니다. 여보, 커피 타줬어. 남편 강도연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습니다. 도연은 올해 60세로 해양경찰서장을 지내다가 작년에 은퇴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어서 아직도 제복을 입고 있는 것처럼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요즘은 주로 낚시를 하거나 해양 안전 강연을 다니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은퇴를 했지만 여전히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간단한 운동을 하고 서진을 위해 커피를 끓여주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서진은 빨래 집게를 정리하며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도연이 건넨 커피잔을 받으며 그의 얼굴을 살펴보았습니다. 은퇴 후 처음에는 무료함을 많이 타했는데 요즘은 강연 일이 생기면서 표정이 많이 밝아졌습니다. 고마워요. 오늘도 강연 가시죠? 응, 오후에 수상안전교육센터에서 강의가 있어. 요즘 물놀이 사고가 많아서 바쁘긴 하지만 보람은 있어. 특히 젊은 사람들이 안전수칙을 잘 모르더라고. 도연은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했습니다. 30년 전 처음 만났을 때도 그랬습니다. 서진이 신임 교사였을 때 학교 안전교육 강사로 온 도연을 보고 한눈에 반했었습니다. 당시 도연은 바다에서 사람을 구조하는 일이 천직이라고 말하며 눈을 반짝였었죠. 서진도 그런 도연의 모습을 좋아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정말 평범하고 화목한 부부였습니다. 아이가 없었던 것이 아쉬웠지만 둘이서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도연은 서진에게 늘 다정했고 서진도 도연의 일을 이해하고 뒷바라지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마음 깊은 곳에는 늘 한 가지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시누이 강미정이었습니다. 미정은 도연보다 7살 어린 53세였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면서 오빠인 도연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편이었습니다. 서진과 도연이 결혼한 지 30년이 되었지만 미정은 한 번도 서진을 진심으로 받아들인 적이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예의를 차리며 올케 언니라고 불렀지만 서진은 미정의 시선에서 늘 차가운 기운을 느꼈습니다. 미정은 어릴 때부터 오빠 도연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 도연이 미정을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미정에게 도연은 오빠이자 아버지 같은 존재였죠. 그래서 도연이 서진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
미정은 격렬하게 반대했었습니다. 결혼식 날에도 미정은 끝까지 시무룩한 표정으로 있었고 신혼여행을 떠나는 날에는 갑자기 열이 난다며 도연을 붙잡으려 했었습니다. 결혼 30년 동안 그 사람은 단 하루도 나를 편하게 두지 않았어. 서진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미정은 일주일에 서너 번은 꼭 집에 찾아왔습니다. 열쇠까지 가지고 있어서 미리 연락도 없이 불쑥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빠와 둘이서 이야기하겠다며 서진을 은근히 따돌리기도 했고 도연이 서진과 어디 여행을 가려고 하면 갑자기 몸이 아프다며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서진이 도연과 단둘이 있을 때 전화를 해서 급한 일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럴 때마다 참았습니다. 도연에게 신우이 이야기로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연은 미정이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알면서도 가족이라는 이유로 눈 감아주고 있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점심을 간단히 먹고 도연이 강연을 위해 나간 후 서진은 홀로 집안일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후 햇살이 거실로 들어와 따뜻했지만 혼자 있을 때면 가끔씩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아이가 있었다면 지금쯤 손자 손녀를 돌보며 바쁘게 살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오후 4시쯤 서진이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도연이 돌아온 줄 알았는데 들어온 사람은 미정이었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새 옷을 입고 왔었습니다. 올케 언니 안 계신 줄 알았어요. 오빠는 어디 가셨어요? 강연 갔어요. 저녁 때 돌아올 거예요. 미정은 거실 소파에 자연스럽게 앉으며 말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밝아 보였습니다. 그럼 잘 됐네요. 오빠 오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서진은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미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정의 표정에서 뭔가 계획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평소 서진과 둘만 있을 때는 어색해하던 미정이 오늘은 왜 이렇게 적극적일까요? 이번 주 토요일에 유람선 티켓을 구했어요. 3명이서 같이 가요. 한강 상류로 올라가는 코스인데 풍경도 좋고 음식도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3시간 정도 걸리는 코스예요. 서진은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미정이 서진까지 포함해서 여행을 제안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더 이상했습니다. 30년 동안 미정은 항상 도연과 자신만의 시간을 원했는데 갑자기 왜 셋이서 함께 가자고 하는 걸까요? 갑자기 왜요? 평소에 셋이서 어디 가자고 한 적이 없잖아요. 오빠가 요즘 스트레스가 많으신 것 같아서요. 은퇴하고 나서 적응하기 힘드실 텐데 기분 전환도 할 겸요. 올케 언니도 함께 하시면 오빠가 더 좋아하실 거잖아요. 미정의 말은 합리적이었지만 서진은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미정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미정이 올케 언니도 함께 하시면이라고 말할 때의 억양이 어딘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토요일 날씨는 어떨까요? 요즘 비도 자주 오고 강위는 위험하지 않을까요? 비 오는 날 강위 풍경이 더 운치 있다고 하던데요. 걱정 마세요. 요즘 유람선들은 안전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미정은 자신 있게 대답했지만 서진은 이상했습니다. 평소 미정은 비 오는 날 외출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거든요. 우산 쓰는 것도 싫어해서 비 조금만 와도 집에만 있으려고 했는데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미정아. 언제 왔어? 오늘 강의는 어땠어? 도연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강의가 잘 된 모양이었습니다. 오빠 마침 잘 오셨어요. 이번 주 토요일에 유람선 여행 어때요?
티켓 벌써 예약했어요. 3명분 다요. 도연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서진이는 어떻게 생각해? 서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거절할 뚜렷한 이유도 없었고 도연이 좋아할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불길한 예감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오싹한 기분이었습니다. 좋아요. 같이 가요. 서진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정의 얼굴에 순간 이상한 미소가 스쳤는데 너무 빨라서 착각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는데 달빛에 비친 강물이 평소보다 더 어둡고 깊어 보였습니다. 바람 소리도 왠지 불길하게 들렸습니다. 서진은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리며 토요일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랐습니다. 토요일 아침 서진은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창밖을 보니 하늘이 잿빛으로 가득했습니다. 뉴스에서는 아침부터 폭우주의보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되었습니다. 특히 한강 유역에는 시간당 3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예상되니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은 거실에서 뉴스를 보며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젯밤에도 계속 비가 내렸는데 오늘은 더 많이 올 예정이었습니다. 도연은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평소 일찍 일어나는 도연이 이렇게 늦잠을 자는 것도 드문 일이었습니다. 오전 9시가 되어서야 도연이 일어났습니다. 벌써 이 시간이야? 오늘 유람선 타는 날이지? 여보, 뉴스 봤어요? 폭우주의보가 내렸어요. 이런 날은 미루자고 했잖아요. 물살도 거칠 텐데 위험하지 않을까요? 서진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어젯밤부터 계속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꿈에서도 자꾸 물에 빠지는 꿈을 꿨고 깰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렇긴 하네. 미정이한테 연락해서 물어볼까? 도연이 휴대폰을 들려는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미정이 서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일찍 온 것 같았습니다. 미정은 우산을 털며 들어왔는데 표정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오빠, 올케 언니 준비됐어요? 오늘 정말 멋진 하루가 될 것 같아요. 서진은 미정의 모습을 보며 더욱 이상했습니다. 미정은 평소 비만 와도 우울해하던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신이 나 보였습니다. 미정아, 뉴스 봤어? 폭우주의보가 내렸는데 오늘 유람선 타는 게 괜찮을까? 도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미정은 의외로 태연했습니다. 비 오는 날 강의 풍경이 더 운치 있지 않아요? 그리고 요즘 유람선들은 안전하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저도 인터넷으로 미리 다 확인해 봤거든요. 미정은 자신 있게 대답하며 가방에서 유람선 티켓 3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미 예약비도 다 냈고 취소하면 환불도 안 되어요. 그냥 가요. 서진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해보고 싶었지만 미정의 강한 의지 앞에서 더 이상 반대하기 어려웠습니다. 도연도 미정의 말에 수긍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럼 우산이랑 우비는 꼭 챙기자. 갑판에 나갈 때 젖으면 안 되니까. 서진은 마지못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가슴이 답답했지만 이미 결정된 일이었습니다. 오전 11시, 세 사람은 한강 유람선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평소보다 사람이 적었습니다. 날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약을 취소한 모양이었습니다. 터미널 직원들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출항하는 게 맞나요? 서진이 직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네, 아직 운항 중단 지시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갑판 활동은 제한될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유람선에 오르자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선실 안쪽 자리에 앉고 싶었지만 미정이 먼저 창가 자리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앉아요. 풍경이 잘 보여요. 유람선이 천천히 부두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강의 물색이 평소보다 탁하고 어두워 보였습니다. 물결도 거칠어서 배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서진은 난간을 꽉 잡으며 불안한 마음을 달랬습니다. 30분 정도 지나자 비가 본격적으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늘게 내리던 비가 점점 굵어지더니 어느새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거세어졌습니다. 바람도 함께 불어와서 유람선이 좌우로 흔들렸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흔들리네요. 서진이 도연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안전해. 내가 바다에서 오래 일했으니까 알아. 도연은 침착했지만 서진은 계속 불안했습니다. 다른 승객들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미정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잠깐 갑판으로 나가볼까요? 비 맞는 강 풍경도 한번 보고 싶어요. 이런 날씨예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서진이 말렸지만 미정은 이미 우비를 입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사진도 찍고 싶고요. 미정은 서진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올케 언니도 같이 가요. 오빠는 여기서 기다리세요. 서진은 거부하고 싶었지만 미정의 손에 이끌려 어쩔 수 없이 갑판으로 나갔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와서 우비를 입었는데도 얼굴에 빗방울이 맞았습니다. 유람선이 흔들려서 서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갑판 난간 옆에서 미정이 갑자기 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미정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진지하면서도 차가운 느낌이었습니다. 올케 언니, 도연 오빠가 요즘 이상하다는 생각 안 해봤어요? 갑작스러운 미정의 말에 서진은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도연이가 왜요? 요즘 오빠가 자꾸 다른 여자 이야기를 해요. 강연 다니면서 만난 사람들 중에 괜찮은 여자가 있다고. 서진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무슨... 올케 언니는 정말 모르세요? 오빠가 요즘 누구랑 자주 통화하는지, 어디 가는지. 미정의 목소리가 바람소리에 섞여서 더욱 으스스하게 들렸습니다. 서진은 미정의 얼굴을 자세히 보려고 했지만 비와 바람 때문에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왜 그런 말을 해요? 무슨 근거로?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정의 말이 거짓말이기를 바랐지만 왠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최근 도연이 휴대폰을 자주 보는 것 같았고 강연 일정도 전보다 많아진 것 같았습니다. 미정은 서진을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비에 젖은 얼굴에서 더욱 섬뜩하게 보였습니다. 올케 언니 30년 동안 오빠 곁에 있었는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계셨군요. 그때 갑자기 유람선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서진은 균형을 잃고 난간 쪽으로 비틀거렸습니다. 미정이 서진의 팔을 잡았지만 그 손길이 도움을 주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난간 쪽으로 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빗소리와 바람소리가 더욱 거세어지는 가운데 서진은 미정의 눈빛에서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차가운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뭐라고요? 서진의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미정의 말을 제대로 들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유람선이 또다시 크게 흔들리자 서진은 난간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미정은 서진의 반응을 살피며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올케 언니, 정말 몰랐어요? 오빠가 요즘 수상안전교육센터에서 만난 여자 강사랑 자주 만난다는 거? 서진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도연이 최근 강연 일이 많아졌다고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늦게 들어오는 날도 늘었고 휴대폰을 보며 혼자 웃는 모습도 몇 번 봤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그냥 일 때문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당신이 거짓말하는 거죠? 도연이가 그럴 리 없어요. 서진은 미정을 노려보며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 동안 도연을 믿어왔지만 미정의 말이 마음 한구석을 파고들었습니다. 거짓말이라고요? 미정이 차가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럼 오빠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김수영이라는 여자 아세요? 35세, 미혼이고 수상안전교육센터에서 일한다고 하던데요. 미정이 구체적인 이름까지 말하자 서진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도연이 며칠 전 김수영이라는 동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젊고 열정적인 강사라고 칭찬했었는데 그때 서진은 별 생각 없이 들었었습니다. 설마, 정말? 올케 언니는 너무 순진해요. 남자들이 다 그래요. 나이 들면 젊은 여자한테 눈이 가는 법이거든요. 미정의 목소리에 도끼가 서렸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오래 기다려왔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비가 더욱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판 위는 물이 고여서 미끄러웠고 바람도 강해져서 서 있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다른 승객들은 이미 모두 선실 안으로 들어간 상태였고 가판에는 서진과 미정만 남아 있었습니다. 들어가죠. 너무 위험해요. 서진이 선실로 돌아가려고 하자 미정이 서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잠깐만요. 아직 할 말이 더 있어요. 미정의 소나기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서진은 미정의 얼굴을 자세히 보려고 했지만 비와 바람 때문에 표정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미정의 눈빛이 평소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30년 전부터 나는 알고 있었어요. 오빠가 올케 언니와 결혼하면 불행해질 거라고. 미정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빗소리 때문에 잘 들리지 않았지만 서진은 미정의 입술, 움직임으로 대충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왜 이런 소리를? 나는 오빠를 지켜야 해요. 어릴 때부터 그래왔거든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오빠가 나를 키워줬어요. 오빠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정의 고백에 서진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미정의 목소리에 담긴 집착과 광기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30년 동안 미정이 자신을 왜 그렇게 싫어했는지 이제야 분명해졌습니다. 그런데 넌 늘 오빠를 위험하게 만들었어. 미정이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오자 서진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뒤는 난간이었습니다. 서진의 등이 차가운 철제 난간에 닿았습니다. 위험하게? 내가 언제 도연이를 위험하게 했다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오빠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나한테만 신경 썼는데 이제는 올케 언니 눈치만 봐요. 오빠의 모든 관심이 올케 언니한테 가버렸어요. 미정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원망과 질투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도연이는 제 남편이니까요. 서진이 당황하며 대답했지만 미정은 서진의 말을 듣지 않는 듯 했습니다. 미정의 눈에는 이상한 빛이 돌고 있었습니다. 당연하다고요? 누가 당연하다고 했어요? 오빠는 원래 내 거였어요. 올케 언니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오빠가 나만 돌봤거든요. 미정이 서진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서진은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이미 난간에 등이 닿아 있어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유람선이 또다시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앞으로도 크게 기울어져서 서진은 균형을 잃을 뻔했습니다. 미정이 서진의 어깨를 잡았는데 그 손길이 도움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더 위험하게 만드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미정 씨, 정신 차려요. 여기는 위험해요. 안으로 들어가요. 서진이 간절히 말했지만 미정은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미정의 얼굴에는 기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위험하다고요? 맞아요. 정말 위험해요. 특히 올케 언니한테는. 그 순간 서진은 깨달았습니다. 오늘 유람선 여행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미정이 이 모든 상황을 계획했다는 것을, 폭우주의보가 내린 날을 일부러 선택했고 갑판으로 나오자고 한 것도 모두 계획이었습니다. 당신이 왜?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정의 진짜 의도를 알게 되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냐고요? 미정이 서진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참고 또 참았는데 이제 한계예요. 오빠를 다시 내게 돌려받고 싶어요. 바람이 더욱 거세어져서 유람선이 좌우로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갑판 위의 물기 때문에 발밑이 미끄러웠고 난간을 잡고 있지 않으면 서 있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미정이 서진의 팔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서진은 미정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미정의 힘이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놔주세요. 정말 위험해요. 서진의 절규가 빗소리와 바람소리에 묻혔습니다. 선실 안에 있는 도연에게는 전혀 들리지 않을 거였습니다. 미정은 그것까지 계산했던 것 같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금방 끝날 거예요. 미정이 속삭이듯 말하며 서진을 난간 쪽으로 밀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젖은 갑판에서 균형을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천둥 소리가 하늘을 가르며 울렸고 번개가 어두운 하늘을 순간적으로 밝혔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서진은 미정의 얼굴을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30년 동안 숨겨왔던 증오와 질투 그리고 광기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안 돼요. 서진이 마지막으로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미정의 강한 힘에 밀려 서진의 몸이 난간을 넘어갔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서진의 눈앞에는 번쩍이는 번개와 미정의 차가운 눈빛이 겹쳐 보였습니다. 미정의 입가에 떠오른 만족스러운 미소가 마지막으로 기억에 남았습니다. 몸이 공중에서 떨어지는 동안 서진은 이상하게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연과 처음 만났던 날, 결혼식 날 미정의 시무룩한 표정, 30년 동안의 결혼 생활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차록? 차가운 강물이 서진의 온몸을 덮쳤습니다. 5월 말이었지만 강물은 생각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옷이 물을 흡수하면서 몸이 무거워졌고 거센 물살에 휩쓸려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살려주세요. 도연이. 서진이 물 위로 고개를 내밀며 소리쳤지만 빗소리와 바람소리에 묻혀 아무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물속에서 팔다리를 휘저었지만 젖은 옷 때문에 움직임이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강물의 흐름이 빨라서 유람선에서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숨이 막히고 목에 물이 들어와서 기침이 나왔습니다. 서진은 필사적으로 헤엄치려고 했지만 체력이 금세 떨어졌습니다. 학창 시절에 수영을 배웠지만 이런 것엔 물살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물이 코와 입으로 들어와서 호흡이 어려워졌습니다. 도연이, 미안해. 서진의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물속으로 가라앉으면서 서진은 미정의 마지막 표정을 떠올렸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온 미정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그 순간 서진은 깨달았습니다. 미정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순간을 계획해왔는지를. 귀에는 물소리와 함께 멀어져가는 유람선의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미정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 올케 언니가 물에 빠졌어요. 미정의 목소리에는 놀람과 당황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정말로 깜짝 놀란 사람처럼 들렸습니다. 서진은 마지막 힘을 다해 수면 위로 올라오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의식이 점점 멀어져 가는 가운데 서진은 물속에서 도연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서진아, 서진아. 도연의 절규하는 목소리가 물속까지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서진의 의식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서진이 눈을 뜬 것은 3일 후였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이고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목이 말라서 침을 삼키려 했지만 목구멍이 아팠습니다. 서진아, 깨어났구나.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돌려보니 도연이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연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 수염도 며칠 동안 깎지 않은 듯 거칠어 보였습니다. 평소 단정했던 도연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물 좀. 서진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도연이 재빨리 물컵을 가져와 서진의 입에 대어주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조금 살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 서진이 물었지만 자신의 목소리가 너무 작게 들렸습니다. 당신이 발을 헛디뎠어. 갑판에서 미끄러져서 물에 빠졌어. 다행히 바로 구조했어. 정말 다행이야. 도연의 설명을 들으며 서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발을 헛디뎠다고? 서진의 기억으로는 미정이 자신을 밀어뜨렸는데 도연은 왜 그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미정 씨는? 미정이가 제일 놀랐어. 당신이 갑자기 넘어지니까 소리를 지르더라고. 미정이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당신이 빠진 줄도 몰랐을 거야. 서진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자신의 기억과 도연의 설명이 전혀 다른 거였습니다. 미정이 자신을 밀어뜨렸는데 미정이 구조 신호를 보냈다는 게 말이 되나요? 내 기억으로는. 서진이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웠습니다. 무리하지 마. 의사가 뇌진탕이 있을 수 있다고 했어. 기억이 좀 흐릿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도연이 서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도연의 손이 따뜻했지만 서진의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내가 발을 헛디딘 게 맞을까요? 의심하지 마. 미정이도 너무 놀라서 하루 종일 울었어. 당신이 물에 빠지는 걸 본 충격 때문에 아직도 제대로 잠을 못 자고 있어.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갑판에서의 일이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미정의 차가운 눈빛과 자신을 밀어뜨리던 그 손의 감촉이 너무 생생했는데 정말 착각이었을까요? 미정 씨를 볼 수 있을까요? 지금은 좀 어려울 것 같아. 미정이가 충격을 받아서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거든. 당신이 완전히 회복되면 만날 수 있을 거야. 도연의 말을 들으며 서진은 더욱 의문이 생겼습니다. 미정이 정신과 상담을 받는다고? 정말 충격을 받아서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서진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보이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기억이 맞는지 아니면 정말 사고였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도연은 침대 옆 간이 침대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3일 동안 병원을 떠나지 않고 서진을 돌봤다는 것을 간호사가 알려줬습니다. 도연의 헌신적인 모습을 보니 미정이 했던 말들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갑판에서의 일이 정말 사고였을까요? 미정의 그 차가운 미소와 자신을 밀어내던 손의 감촉이 너무 생생한데
서진은 천천히 눈을 감으며 다시 그날의 일을 떠올려 보려 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일주일 후 서진은 퇴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몸의 상처는 많이 나아졌지만 마음의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날 갑판에서의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의사는 뇌진탕 후유증으로 기억이 흐릿할 수 있다고 했지만 서진은 자신의 기억을 믿고 싶었습니다. 오후 2시쯤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미정이었습니다. 미정은 평소보다 야윈 얼굴로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자리 잡고 있었고 입술도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올케 언니, 괜찮으세요? 미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미정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 갑판에서 보았던 차가운 눈빛은 온데간데였고 지금은 정말 걱정스러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서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네, 많이 좋아졌어요. 미정 씨는 어떠세요? 도연이가 충격을 많이 받았다고 하던데. 정말 다행이에요. 그날은 너무 놀랐어요. 올케 언니가 갑자기 넘어지는 걸 보는데 정말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미정이 서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서진의 시선이 미정의 손끝에 머물렀습니다. 미정의 손가락 사이에 작은 실밥 하나가 끼어 있었습니다. 그 실밥의 색깔이 서진이 그날 입었던 외투의 색깔과 똑같았습니다. 서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실밥은 어떻게 미정의 손에 있는 걸까요? 만약 정말 서진이 발을 헛디뎌 넘어진 거라면 미정의 손에 서진의 옷 실밥이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미정 씨, 손에 뭐가 묻었네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정이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더니 재빨리 실밥을 떼어내며 말했습니다. 아, 이게 뭐지? 어디서 묻었나? 미정의 당황스러운 반응을 보며 서진은 확신했습니다. 그날 일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미정이 정말로 자신을 밀어뜨린 게 맞았습니다. 그날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말해 주실래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정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올케 언니가 갑판에서 풍경을 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배가 갑자기 흔들리면서 올케 언니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셨어요. 제가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았어요. 미정의 설명은 일관되었지만 서진은 뭔가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미정의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고 눈동자도 자꾸 다른 곳을 향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슨 대화를 했는지 기억나세요? 대화요? 별다른 대화는 없었어요. 그냥 풍경이 좋다고 하시길래 맞장구 쳤을 뿐이에요. 서진은 미정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날 미정은 도연의 외도 이야기를 했고 30년 동안의 원망을 털어놓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런 대화가 없었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미정 씨, 혹시 그날 저한테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미정의 얼굴이 잠깐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특별히 할 말은 없었어요. 그때 도연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미정아, 왔구나. 서진이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 오빠, 정말 다행이에요. 올케 언니가 깨어나셔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미정은 도연 앞에서는 다시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미정의 연기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미정이 떠난 후 서진은 도연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도연이 피곤해 보여서 차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이틀 후 서진은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모든 게 그대로였지만 서진의 마음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미정에 대한 의심이 계속 커져갔습니다. 퇴원 후 일주일째 되는 날
서진은 근처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계산을 하는데 뒤에서 누군가 서진을 불렀습니다. 어머, 서진 씨, 큰일 날 뻔했다면서요? 뒤돌아보니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박순자였습니다. 순자는 60대 중반으로 동네 소식에 밝은 편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순자 언니, 정말 놀랐어요. 유람선에서 물에 빠졌다면서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서진은 간단히 사고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는데 갑자기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서진 씨, 그날 갑판에서 미정 씨랑 남편분이 한참 말싸움하던데 괜찮았어요? 서진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말싸움이요? 언제요? 제가 그날 같은 유람선을 탔거든요. 남편이랑 결혼기념일이라고 해서 갑판에서 담배 피우던 남편을 찾으러 나갔는데 저 멀리서 미정 씨랑 도연 씨가 목소리를 높여서 뭔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순자의 말에 서진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도연과 미정이 말싸움을 했다고? 그런데 도연은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내용이었는지 들으셨어요? 워낙 멀어서 자세히는 못 들었는데 미정 씨가 뭔가 화를 내는 것 같더라고요. 도연 씨는 달래는 것 같고, 그런데 갑자기 서진 씨가 물에 빠졌다고 난리가 났잖아요. 순자의 증언을 들으며 서진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도연과 미정이 자신이 물에 빠지기 전에 말싸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연은 왜 그 사실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순자 언니, 혹시 그 말싸움이 언제쯤이었는지 기억나세요? 글쎄요, 서진 씨가 물에 빠지기 한 10분 전쯤? 아니면 15분 전쯤? 서진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생각했습니다. 미정의 손에 있던 실밥, 순자가 목격한 도연과 미정의 말싸움, 그리고 도연이 그 사실을 숨기고 있다는 점, 모든 것이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도연을 바라보니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도연마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그날 유람선에서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서진은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서라도 더 자세히 조사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30년 동안 믿어왔던 사람들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서진은 용기를 내어 미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미정과 직접 대화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정 씨, 저예요. 시간 되시면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올케 언니? 갑자기 왜요? 몸은 괜찮으세요? 네, 많이 좋아졌어요. 그동안 병원비며 여러 가지로 신경 써주셔서 고마웠어요. 한번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어서요. 서진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정이 의심하지 않도록 조심스러웠습니다. 아, 그러실 필요 없어요. 가족인데 당연한 거죠. 그래도 마음이 무거워서요. 내일 저녁에 시간 되시면 우리 집 근처 고깃집에서 만나요. 제가 한턱 낼게요. 미정은 잠시 망설이더니 승낙했습니다. 그럼 내일 저녁 7시에 만날까요? 다음 날 저녁 서진은 미정보다 먼저 고깃집에 도착해서 기다렸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 밤에는 반드시 진실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7시 정각에 미정이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새 옷을 입고 왔었습니다. 올케 언니 기다리셨어요?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앉으세요. 둘은 자리에 앉아 고기를 주문했습니다. 서진은 일부러 소주도 함께 시켰습니다. 미정이 술에 취하면 진실을 말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미정 씨,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저 때문에 충격도 받으시고. 아니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올케 언니가 무사해서. 고기가 나오고 두 사람은 소주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술이 돌기 시작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미정 씨, 사실 그날 일이 자꾸 생각나요. 제 기억이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아서요. 서진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미정은 소주잔을 기울이며 대답했습니다. 기억이요? 뭐가 기억나는데요? 그날 갑판에서 우리가 대화했던 것 같은데 정확히 뭘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어요. 미정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별다른 이야기 안 했잖아요. 그냥 풍경 보면서 날씨 이야기나 했죠. 서진은 미정의 반응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미정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정말요? 도연이 이야기는 안 했나요? 도연 오빠 이야기요? 미정이 다시 소주를 마셨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겠어요? 술이 더 돌자 미정의 말투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높아지고 감정이 섞여 들어갔습니다. 미정 씨, 사실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요? 그날 제가 물에 빠지기 전에 도연이랑 미정 씨가 말싸움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미정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소주잔을 든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 같은 유람선에 탔던 분이 봤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미정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왠지 섬뜩했습니다. 하, 올케 언니는 정말 끈질기네요. 뭐가요? 그날 일을 그렇게 알고 싶어 해요? 정말로? 미정의 목소리에서 평소의 공손함이 사라졌습니다. 술에 취한 것도 있었지만 뭔가 본성이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네, 알고 싶어요. 제가 어떻게 물에 빠진 건지. 미정이 소주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서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알고 싶어요? 진짜로?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정의 눈빛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난 그냥 조금 밀었을 뿐이야. 서진의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미정이 드디어 진실을 말한 것입니다. 뭐라고요? 떨어질 줄은 몰랐어요. 정말로. 그냥 조금만 밀어서 무서워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미정이 술에 취한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참았어요. 오빠를 빼앗긴 채로. 올케 언니가 오빠 곁에 있는 걸 지켜보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 순간 서진의 머릿속에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날 갑판에서의 모든 일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난간에 몰리던 순간 미정의 차가운 웃음, 그리고 자신을 밀어내던 미정의 손길. 미정 씨, 정말 그랬던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요. 미정이 소리치듯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돌아볼 정도였습니다. 오빠는 원래 내 거였어요. 올케 언니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서진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의 기억이 맞았던 것입니다. 미정이 정말로 자신을 밀어뜨렸던 것입니다. 그럼 도연이는 알고 있나요? 미정이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가 봤어요. 제가 올케 언니를 미는 걸. 서진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이 미정이 자신을 밀어뜨리는 것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을까요? 왜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래서 도연이가 미정 씨랑 말싸움을 한 거예요? 오빠가 화를 냈어요. 왜 그런 짓을 했냐고. 하지만 가족이라서 경찰에는 말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미정의 고백을 들으며 서진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깊은 상처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을 사랑한다고 했던 남편이 자신의 목숨을 위협한 범인을 숨겨준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이제 확실해졌어요. 서진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올케 언니, 이제 모든 게 확실해졌어요. 하지만 도연이가 왜 이걸 감췄는지는 아직 이해할 수 없어요.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미정과 함께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올케 언니, 어디 가세요? 집에 가서 도연이랑 이야기해야죠. 3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이야기를. 서진은 고깃집을 나서며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이제 도연과 마지막 대화를 해야 할 때였습니다. 진실을 알고 나니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우산도 없이 빗속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집에 돌아온 서진은 도연이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도연은 서진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벌써 왔어? 비도 오는데 우산은? 괜찮아요. 서진은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닦으며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내일 시간 있으세요? 내일? 왜? 미정 씨랑 함께 다시 유람선을 타고 싶어요.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갑자기 왜? 아직 몸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는데. 정확히 그날과 같은 조건으로 가고 싶어요. 내일도 비 온다고 하던데 딱 좋죠. 서진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분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도연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서진아,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이상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날 일을 정확히 기억하고 싶어서요. 미정 씨한테 연락해 주세요. 도연은 망설였지만 결국 미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정은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서진이 꼭 필요하다고 하자 어쩔 수 없이 동의했습니다. 다음 날은 정말로 비가 내렸습니다. 뉴스에서는 또다시 폭우주의보가 발령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주와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유람선 터미널에서 세 사람이 만났습니다. 미정은 어젯밤 일을 기억하고 있는지 서진을 조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어젯밤 술에 취해서 한 말들이 생각나는 것 같았습니다. 올케 언니, 정말 괜찮으세요? 날씨도 안 좋은데. 네, 괜찮아요. 오히려 이런 날이 좋아요. 유람선에 오르자 지난주와 똑같이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지난번과 같은 자리에 앉으며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30분 정도 지나자 서진이 일어났습니다. 갑판으로 나가볼까요? 이런 날씨예요? 도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날도 이런 날씨였잖아요. 똑같이 해보고 싶어요. 서진은 우비를 입고 갑판으로 나갔습니다. 도연과 미정도 어쩔 수 없이 따라왔습니다. 갑판 위는 지난주와 똑같이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서진은 그날과 같은 난간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여기였죠. 그날 제가 서 있던 자리가. 미정이 불안한 표정으로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올케 언니,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날 일을 똑같이 해보자는 거예요. 어디서 어떻게 일어났는지. 서진은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미정과 도연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또 떨어지려고 해요? 미정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미정 씨, 여기서 그날처럼 해봐요. 서진의 말에 미정은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날 미정 씨가 저한테 했던 일 말이에요. 도연이 이야기, 30년 동안의 원망, 그리고 마지막에
저를 밀어뜨린 일까지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미정도 말이 막혔습니다. 서진아, 무슨 소리야? 미정이가 뭘 했다는 거야? 여보도 알고 있잖아요. 미정 씨가 저를 밀어뜨리는 걸 봤으면서 서진의 폭탄 선언에 도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정은 처음에는 부인하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미정 씨, 어젯밤에 다 말했잖아요. 조금만 밀려고 했는데 떨어질 줄 몰랐다고. 미정의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제가 밀었어요. 미정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빗소리에 섞인 미정의 목소리가 가판에 울려 퍼졌습니다. 도연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미정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동안 참았어요. 오빠를 빼앗긴 채로. 미정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넌 내 인생을 빼앗았어. 오빠도 집도 모든 것도 다 너 거잖아. 미정이 서진에게 다가가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진이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빠는 원래 나만 사랑했어요. 내가 아플 때마다 밤새 간병해주고 내가 힘들 때마다 위로해주던 오빠가 왜 당신 때문에 바뀌어야 해요? 도연은 미정의 고백을 들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서진, 미안해. 미정이가 한 짓을 봤어. 하지만 가족이라서 경찰에 말 못했어. 도연의 고백을 들은 서진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직접 들으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에서 제일 실망스러운 말이에요. 서진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슬펐습니다. 가족이라서요? 그럼 저는 뭐예요? 30년 동안 함께 산 아내는 가족이 아닌가요? 도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진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여보가 그날 바로 말해줬다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거예요. 미정 씨가 진실을 말할 때까지 기다리지도 않았을 거고요. 미정은 여전히 흥분 상태였습니다. 다 끝났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것도 없어요. 맞아요. 다 끝났어요. 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정 씨 생각처럼 끝나는 건 아니에요. 서진은 녹음기를 끄며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결정할 시간이에요. 어떻게 끝낼지. 비가 더욱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겨 빗소리를 들으며 서 있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이제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복수보다는 자신의 인생을 되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서진은 한참 동안 두 사람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빗소리가 가판을 두드리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미정은 여전히 흥분한 상태였고 도연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정 씨. 서진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30년 동안 저를 미워했다고 했죠? 미정이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에는 여전히 적개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만하세요. 끝내요. 무슨, 복수했잖아요. 저를 물에 빠뜨려서 죽일 뻔했으니까. 이제 됐죠? 서진의 차분한 목소리에 미정은 당황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정 씨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거예요. 도연이 고개를 들며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진아,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서진이 미정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다시는 내 인생에 발 들이지 마세요. 우리 가족은 오늘부로 끝이에요. 미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미정 씨가 원했던 대로 하세요. 도연이를 되찾으세요.
하지만 저는 이제 없을 거예요. 서진은 도연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여보도 선택하세요. 30년 아내와 평생 여동생 중에서 도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서진아,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나는 가족이라서 숨겼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가족을 선택하세요. 서진의 목소리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해방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미정 씨 눈치를 보며 살았어요. 신우이라는 이유로, 가족이라는 이유로 참았어요. 하지만 이제 그만할 거예요. 미정이 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올케 언니,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었어요. 저도 너무 감정적이었고, 아니에요. 미정 씨 진심이 맞아요. 저도 이제 진심으로 말하는 거예요. 서진은 주머니에서 집 열쇠를 꺼내 도연에게 건넸습니다. 이제 미정 씨가 마음껏 드나들 수 있을 거예요. 서진아. 도연이 다급하게 서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진정해. 이야기하자. 할 이야기는 다 끝났어요. 서진이 도연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못했던 이야기를 오늘 다 했잖아요. 그때 갑자기 비가 그치기 시작했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어와 강물을 비쳤습니다. 거센 물결도 점점 잔잔해졌습니다. 서진은 난간에 기대어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참 아이러니해요. 30년 전에 이 강에서 도연이를 처음 만났는데 오늘 이 강에서 끝내게 되네요. 도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진아,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하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요. 이미 선택하셨잖아요. 가족을. 서진은 도연을 바라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미정이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서진 앞에 엎드렸습니다. 올케 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서진은 미정을 내려다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는 해요. 하지만 함께 살 수는 없어요. 올케 언니. 30년 동안 미정 씨는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제 저도 미정 씨를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서진은 유람선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이 다시 서진을 붙잡았습니다. 서진아,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잘못을 바로잡을게. 서진은 도연의 손을 바라보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30년의 세월이 그렇게 쉽게 지워지지는 않았습니다. 여보가 정말로 바꿀 수 있어요? 응, 할 수 있어. 미정이랑은 이제 거리를 둘게. 너만 생각할게. 도연의 간절한 목소리를 들으며 서진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이미 믿음이 깨져버렸어요. 서진은 도연의 손을 조심스럽게 떼어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원망하지는 않을게요. 30년 동안 행복한 시간도 있었으니까. 유람선이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서진은 제일 먼저 내렸습니다. 도연과 미정은 뒤에서 따라왔지만 서진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터미널을 나서면서 서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비겐 후의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로운 기분이었습니다. 복수 대신 나는 내 삶을 되찾기로 했다. 서진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진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원룸을 얻어서 혼자 살 생각이었습니다.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일들을 하나씩 해볼 작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서진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30년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었지만 꼭 필요한 것들만 골라서 작은 가방 하나에 담았습니다. 도연은 거실에서 서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가는 거야? 네. 이제부터의 시간은 오롯이 제 것이에요. 서진은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행복했던 기억도 있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습니다. 행복하게 사세요. 미정 씨랑. 서진은 문을 나서며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발걸음이 점점 가벼워졌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비가 그친 후의 세상은 모든 게 새롭게 보였습니다. 서진은 가방을 들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55세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만을 위해 살 수 있었습니다. 강바람이 부드럽게 서진의 뺨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서진은 진정한 자유의 맛을 느꼈습니다. 30년 동안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서진은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내일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혼자 보기 아까운 스토리라면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감상을 들려주세요. 모든 댓글 하나하나 읽고 있어요.